정면 효과든 측면 효과든 의사가 원하는 대로 충분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기를 이용한 최소절개 안면 윤곽술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차세대 시술 방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소절개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올해 미국의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성형 재건학회지에 소개될 예정이다. 이형 박사는 평소 발명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다. 이형 박사가 직접 개발해 현재 성형외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만 8개에 달하고 지금까지 특허 출원만 80건을 넘겼을 정도다. 최근에는 가슴 성형에서 실리콘 보형물 대신 자가지방을 삽입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자가지방 이식기를 발명해냈다. 어때? 모자 한번 벗어보실래? 수술 후 이틀 만에 은경 씨가 병원을 찾았다. 수고하셨나 봐요. 수술을 받은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붓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턱 부분에 절개했던 상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빠른 편이다. 각진 턱 때문에 강해 보이던 인상이 한결 온화해졌다. 하지만 은경 씨가 얻은 것은 달라진 외모 이상의 자신감일 것이다. 지방세포의 연구를 통해서, 체외 배양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 나가고, 그런 이제 성형외과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좋은 효과를 위한 그런 시도들을 앞으로 그동안 구상해온 것들을 꾸준히 이제 다시 연구에 또 몰두하고 노력해가지고 그걸 이루는 것이 뭐 목표죠. 장난기 넘치는 7살 사내아이 승원이. 남자아이가 그것도 유독 한쪽 머리만 길게 늘어뜨린 것이 눈에 띈다. 일단은 뭐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저래 했는 거지. 귀 같은 거 이쪽으로 조금 눈에 띄니까. 승원이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귀가 귓불만 있는 상태였다. 선천성 귀기형인 소위증이 원인이었다. 소위증이란 임신 기간 중 귓바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한쪽 또는 양쪽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되어 있는 기형을 말한다. 소위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교정 수술이다. 열한 살 여자아이의 소위증 수술이 실시됐다. 이식할 새로운 귀는 가슴뼈의 연골로 만든다. 그래서 가슴 연골이 충분하게 성장했지만 아직은 연골이 딱딱해지기 전인 11살 전우가 수술받기에 적당한 나이다. 연골이 말랑말랑할수록 귀 모양을 빚어내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슴 연골로 귀를 만들어서 이식하는 방법은 귀 기형 수술에서 일반적인 방법이다. 수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피부의 보형물을 어떻게 이식하느냐에 달려있다. 박철 교수만의 특이한 수술 방법은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밑 근막까지 절개해 보형물을 집어넣는다는 것이다. 기존 수술에서는 피부만 드러내고 보형물을 삽입해 귀 모양이 입체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박철 교수는 피부 밑에 있는 근막까지 잘 떼어낸 후 피부와 근막 사이에 보형물을 삽입하고 귀 뒤편은 피부를 이식해 덮어주기 때문에 귀 모양을 입체적으로 살릴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교정 수술을 한 귀는 정상적인 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부작위로 근막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혈관이 정확하게 가는 혈관화된 근막을 좋은 근막을 줄이는 방법은 제가 최초로 개발한 거죠. 박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소위증 재건 수술 방법들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실리는 영광을 얻었다. 박철 박사가 새로운 수술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귀의 혈관 분포에 대해 연구해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모양이 좋은 귀를 만들더라도 이식 부위의 혈관이 죽어버리면 이식한 귀는 괴사하고 말기 때문이다. 귀의 혈관, 미세 혈관에 대한 분포를 연구하면은
뭐 그 화상 환자나 뭐 그의 소위증 또 선천성 기형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올해 중학교 2학년인 15살 진석이 2년 전부터 3차례에 걸쳐 소위증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귓불만 조금 남아있던 왼쪽 귀는 이제 정상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수술 후 바뀐 것은 귓뿐만이 아니었다. 소극적이어가지고 밖에서 놀기보다는 집에서 그냥 오락하고 있어가지고 나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지금은요 나서기도 너무 나서가지고 애들이 오히려 뭐라 그러기도 해요. 뭐라 그래? 나서지 마. 선천적인 기형으로 알게 모르게 신체적인 열등감에 시달렸던 진석이. 그런 진석이에게 귀 교정 수술은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해주었다.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40대 여성 환자. 흉부외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기흉이 원인이었다. 임성일 씨요. 이 환자는 숨이 차서 응급실로 왔는데요. 우리 일견 봐서 기흉으로 첨가했습니다. 기흉이 발생하면 흉곽에 들어찬 공기를 빼주는 응급처치가 실시된다. 직경 1cm의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서 강제로 흉관에 들어간 공기를 몸 밖으로 뽑아주는 방법이다. 아프세요? 응급처치가 끝나면 통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게 된다. 침도 나오고요. 숨도 차고 특히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침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오른쪽 가슴, 등, 어깨가 많이 아프고 팔까지 아팠거든요. 지금은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깨끗하고. 통증도 없고요. 기흉은 허파과리가 터지면서 허파과리에 차있던 공기가 늑막으로 새어나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지만 일단 공기만 빼주면 증상은 쉽게 호전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응급처치 후에도 늑막액을 받아내는 기흉병을 달고 있는 일주일 동안은 입원을 해야 했다. 기흉병이 깨지거나 해서 늑막액이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많이 고통 다 아프진 않으니까 이제는 지겹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퇴원을 하고 싶은 생각뿐인데. 위독한 환자도 아닌데 기흉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것은 환자에게 부담이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두영 교수가 개발한 것이 휴대용 기흉팩이다. 기흉팩에 떨어지는 늑막액은 흡수용 젤에 의해 고체로 변하기 때문에 누출될 염려가 없고 깨질 염려도 없는 소재로 제작됐다. 병원에 오셔서 열어봐셔도 되고. 응급처치를 끝내면 기흉팩을 차고 퇴원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일주일이라는 입원 기간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됐다. 기흉백은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기흉백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인 사병들이 전방에서 다치면은 이제 흉관을 삽입하고 밑에 이제 유리병을 달았습니다. 유리병이 환자 후송 당시에 깨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면은 공기가 들어가고 어떻게 역류가 하지 않는 어떤 병을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걸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이두영 교수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내시경 수술용 장비의 국산화였다.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은 내시경 수술용 트로카였다. 트로카란 내시경이 드나드는 관을 말하는데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수입산 트로카들은 비싼 가격에 비해 성능은 떨어졌다. 내시경 수술 시에는 흉곽 안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장기를 눌러서 시야를 확보한다. 하지만 기존 트로카는 입구가 헐거워 입구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수술 도중에 장기들이 제자리로 올라와 버려서 수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두영 교수는 트로카 입구에 고무 판막을 부착해
이산화탄소의 누출을 차단한 새로운 트로카를 개발했다. 치료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